여러분은 당근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저는 김밥이나 비빔밥에 당근을 넣어 자주 먹는데요. 하지만 유튜브나 방송사에서 당근과 이것을 같이 먹으면 비타민C가 파괴돼서 절대 같이 먹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당근의 효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당근이 주는 건강상의 이점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눈에 좋다는 사실입니다. 당근은 비타민 A로 변하는 화합물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로 유명합니다. 베타카로틴은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백내장 및 안구 건조증 등 눈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노란색 당근의 경우 눈에 좋은 루테인의 함유량이 높아 황반 변성 예방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황반 변성이란 망막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의 변성이 오는 질환입니다. 65세 이상에서 실명을 일으키는 흔한 질환으로 한국인의 3대 실명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근에는 전분이 없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바람직한 효능인데요. 더욱이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역시 당뇨병 위험을 낮춰주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권장됩니다. 또한 당근은 간 기능을 좋게 하기 때문에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피부를 좋게 만드는데요.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피부의 상피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근의 색을 구성하는 카로티노이드와 안토시아닌은 대표적인 항산화제입니다. 이 항산화제가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데요. 즉, 당근이 노화를 방지해주고 암에 걸릴 확률을 낮춰줍니다. 면역체계를 강화해주는 비타민C, 뼈에 좋은 칼슘과 비타민 K도 당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근을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타카로틴을 과다 섭취할 경우 피부색이 노랗게 변하는 카로틴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특별히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에 섭취량만 조절하면 됩니다. 당근을 먹으면 입 주변이 가려운 구강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익혀 먹을 경우에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지속될 경우 진료를 받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당근을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선명한 색깔과 잔뿌리가 적고 매끈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모양이 휘지 않고 단단한지 또한 확인해야 하며 흑 당근의 경우 머리 부분이 물렁거리거나 검은 테두리가 있으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당근의 경우 크고 두껍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당근을 잘 보관하는 방법은요. 당근을 씻어서 보관할 때는 물기를 제거하고 밀봉해서 냉장 보관을 권장드리고요. 흙이 묻은 채로 보관할 때는 신문지에 싸서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혹시나 냉장고에 당근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 당근 싹이 생긴 것을 보고 놀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근의 생장점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인데요. 당근을 오랫동안 잘 보관하려면 당근의 생장점을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당근의 생장점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당근의 생장점은 당근이 싹이 나는 부분이 아닌 당근 아랫부분이 생장점입니다. 당근을 오래 보관하면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생장점을 제거하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당근을 건강하게 먹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꼭 껍질까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근 껍질에는 항산화 작용으로 암 발생과 진행을 막아주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당근은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영양소를 보내면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당근의 중심부보다 껍질의 베타카로틴이 무려 2.5배나 많습니다. 권장드리는 방법은 유기농 당근을 구입하시고요. 가급적 껍질을 안 벗기고 칫솔이나 수세미로 잘 문질러서 깨끗이 씻어서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기름에 볶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근에 있는 비타민 A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름하고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날로 먹으면 흡수율이 10%밖에 안 되는데요. 하지만 익혀 먹게 되면 흡수율이 60%로 높아집니다. 혹시 지금까지 생당근으로 주스를 갈아 드셨다면 앞으로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당근과 이것을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유튜브에 엄청 많은데요. 이것은 바로 오이입니다. 당근과 오이의 영양 성분을 온전히 흡수하려면 따로 먹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가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같이 먹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좀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가 오이의 아스코르브산을 산화시켜 디히드로 아스코르브산으로 바꿉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가 산화되었으니 좋은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산화된 비타민C가 몸에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식품 속 비타민C의 함량은 산화형 비타민C와 환원형 비타민C의 총량을 뜻하는데요. 산화 여부에 따라 갈리는 두 비타민C는 소장에서의 흡수 방식이나 재료가 되는 호르몬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두 비타민C를 전환해서 사용합니다. 즉, 어떤 형태로 섭취해도 비타민C는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수확 시점부터 끊임없이 산화되는데요. 산소, 열, 습도 자체가 산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당근과 오이의 궁합을 피하라는 핵심 이유는 아스코르비나아제인데요. 이 아스코르비나아제가 당근에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호박, 가지, 브로콜리, 시금치, 심지어는 오이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불안하시다면 당근을 기름에 볶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스코르비나아제는 열에 약해 쉽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요 영양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볶으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요. 또 당근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채소는 단단한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영양소의 생체 흡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한번 볶거나 데치면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가 늘어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근의 효능 및 당근과 오이를 같이 먹어도 된다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